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민선 9기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4년 임기가 시작된 건데요. 충북도정을 새로 맡게 된 신용환 지사는 말보다 결과물로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반기 도의회를 이끌 이상식 의장은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지만 첫날부터 여야의 불협화음이 빚어졌습니다. 첫 소식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9기 충북도정을 이끌어갈 신임 신용환 충북지사가 공식 취임했습니다. 청주 예술의 전당에 모인 도민들은 더 나은 충북을 만들어달라며 신지사의 첫걸음에 힘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신지사는 완전히 새로운 충북을 만들겠다며 말보다 결과물로 증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결과물로서 도민 여러분들의 민생, 실용, 효능감을 드리는 그날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하지만 민선 9기 충북에 맞닥뜨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가 예고한 서남권 반도체 산업 집중 투자, 오송과 대구의 첨단의료 복합단지 통합 움직임에 맞서 충북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 재정난을 타개할 추가 재원 확충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재정도 건전화, 재정도 안정화, 또 재정을 확충해서 여러분들께 그동안 약속했던 많은 일들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13대 충북도의회는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뽑는 첫 임시회부터 한때 불협화음을 빚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협치 부족을 이유로 퇴장해 전체 38명의 의원 가운데 민주당 의원 27명만 의장을 선출한 겁니다. 전반기 도의장은 민주당 이상식 의원, 부의장은 민주당 심기보, 국민의힘 이태훈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상식 도의장은 소통과 협치를 더욱 강화해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원 개개인과 그 많은 소통을 통해서 지역 현안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요. 또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 출발한 충청북도와 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의무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민선 9기 신용환 지사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동안 신용환 지사는 중앙정부, 집권 여당과의 협력을 강점으로 내세워왔는데요. 무엇보다 충북의 각종 현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해결사 역할을 해줄 것을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민선 9기 신용환 도정의 가장 큰 변화는 중앙정부와의 관계입니다. 신용환 지사는 지난 2024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입으로 민주당에 합류한 뒤 선거 기간 내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경쟁력으로 내세웠습니다. 민선 8기 김영환 도정이 윤석열 정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부내륙 특별법 제정 등 충북 현안 해결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민선 9기는 집권 여당과의 공조를 통해 이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첫 시험대는 올 하반기입니다.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충북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계획이 잇따라 발표됩니다.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과 오송 연결선,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이전 등이 지역의 수건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영이 될 거로 좀 생각은 하는데 만에 하나 이게 또 안 될 경우에는 이 청주공항 활성화에 많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용환 도지사도 충분히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도민들의 기대에 좀 부응하도록. 정부와의 협력 못지않게 정책 방향도 중요합니다. 최근 열린 민선 9기 충북도정 정책포럼에서는 AI 행정과 공공의료, 평생학습, 균형발전 등 미래 성장 전략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또 도로와 철도 등 개발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재난과 복지, 환경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도 보다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당장 무언가 보여주기식 사업에 매몰되면서 정책의 방향을 좀 흔들리기보다는 우리 충북도에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반도체 육성 정책에 발맞춰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통합설이 나오고 있는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위상을 지켜내는 것도 숙제입니다. 여기에 중부내륙 특별법 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각종 규제 완화 등 핵심 특례를 확보하고
청주공항 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항 활성화 방안도 찾아야 합니다. 민선 9기 충북도정은 집권 여당이라는 정치적 강점을 국비 확보와 사업 유치, 그리고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얼마나 연결하는지가 앞으로 4년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한편 신용환 지사는 오늘 첫 결재로 충청북도 재정정상화위원회 구성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재정정상화위원회는 도지사 직속 기구로 지난 민선 8기의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체계를 마련하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재정 혁신 과제 수행을 위해 실무 전담 기구인 재정 운영 전략 기획단도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장섭 시장의 시민특별시 4년도 시작됐습니다. 이 시장은 경제와 안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이문성 의원을 최초 여성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이장섭 청주시장도 시민특별시 청주를 기치로 민선 9기를 시작했습니다. 시민특별시 청주에는 청주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청주를 키우겠다는 포부가 담겼습니다. 청주의 경제 규모를 키우고 이것들이 어떤 재정 여력을 키우면 그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민의 어떤 문화, 복지 이런 측면에서 크게 기존과는 다른 좀 업그레이드되는 청주시가 시장으로서 해결해야 할 청주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안전으로 꼽았습니다. 장마철이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저는 안전을 맨 앞에 둬야 될 거다. 시민 안전 부분들 또 우리가 3년 전에 좀 아픈 기억도 있고 해서 이 시장은 투자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전담 부서를 신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의회는 3선 이문성 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청주시의회 사상 최초의 여성 의장인 임 의장은 협치를 의회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보여주기식 충돌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정당의 벽을 넘어 대립보다 조정을 선택하고 배제보다 포용을 선택하며 갈등보다 통합을 선택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석, 국민의힘은 18석으로 도의회와 같이 여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 청주시 의회. 당초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지만 막판 합의를 이끌어내며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충주와 제천에서도 취임식과 함께 새로운 시장들이 민선 9기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동석 시장은 변화를, 이상천 시장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민선 9기 충주시장을 이끌어갈 이동석 시장이 취임했습니다. 만 40세 역대 최연소 시장으로 취임식에서도 변화와 도전을 강조했습니다.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우량기업 유치, 청년 주거와 소아응급 진료 확대의 조속한 시행을 다시 약속했습니다. 40대의 젊은 리더십으로 공직을 이끌어가야 하는 만큼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성과와 책임을 주문했습니다. 시민의 불편 앞에서는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부서의 벽을 넘어 시민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셔야 할 겁니다. 이 시장은 한편 재검표를 앞둔 상황에 대해서는 맹정섭 후보가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투명한 검표 과정을 요청했습니다. 다시 제천행정의 수장으로 복귀한 이상천 시장은 포용과 통합의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당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전직 시장들이 취임식 자리에 함께한 가운데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겠다는 말로 공식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이 시장은 경제와 관광, 청년과 복지 등 자신의 5대 시정 방침을 다시 한번 공표하며 4년 만에 복귀를 알렸습니다. 업적과 이루는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갈고 닦아서 민선국이 반드시 성공하는 민선국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재선에 성공한 김문근 단양군수도 취임식을 통해 민선 8기 시작된 대형 사업들의 조속한 완성을 다시 한번 약속하며 민선국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어두운 밤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는 화물차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는 추돌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교통당국이 뒤따르는 차량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화물차 뒷바퀴에 LED 조명 등을 무상 보급하는 사업에 나섰습니다. TJB 오인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어두운 새벽 시간, 앞서가던 화물차를 미처 보지 못해 발생한 추돌 사고. 승용차 운전자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자주 오가는 대형 화물차 운전자들은 야간 운전이 더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큰 차다 보니까 상대편 차가 그 인지 못하고 바짝 붙는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와서 박으면 저도 위험하고 상대도 위험하고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최근 3년간 야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가운데 화물차 사고는 48%에 달하고 사망 사고 가운데는 절반이 넘는 54%가 화물차 사고였습니다. 특히 대전 충남은 고속도로 화물차 통행 비중이 31.5%로 높은 편이라 화물차의 안전 확보가 더욱 절실합니다. 화물차 등 대형 차량에 설치되는 LED 조명 등입니다. 야간이나 비가 와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 뒤따라는 차량이 앞 차량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작업자가 화물차 뒷바퀴 위에 LED 조명을 설치합니다. 작업은 10분 남짓이면 끝납니다. 미등을 켜자 LED 조명도 함께 켜지고 뒷바퀴 아래와 노면까지 환하게 비쳐 멀리서도 차량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는 차량을 얼마나 빨리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사고 발생 여부를 좌우합니다. 뒷바퀴 조명 등을 설치하면은 차량을 빨리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통당국은 올해 말까지 화물차 500대 장비를 무상 지원하고 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해 보급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TJB 오인균입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오늘 취임식을 열고 앞으로 4년간 충북교육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윤 교육감은 교육의 본질을 바탕으로 실용, 포용, 안심, 상생, 책임의 5가지 핵심 가치를 제시하며 AI 교육체계 구축과 다채로운 플랫폼 고도화로 충북을 AI 공교육 1번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권 보호와 교원 지원을 강화해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모든 아이가 각자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미래 교육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교육청 제2기 공감동행교육 출범준비위원회가 오는 6일까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참여자는 윤건영 교육감이 제시한 5대 정책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15개 세부 공약 가운데 중점 추진할 3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또 교육청은 설문 결과를 공약 실행 계획과 교육정책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충주시 의회 출범 첫날부터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9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반면 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부의장과 예결위원장직을 제안했다며 협치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오늘 임시회 1차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3선인 유영기 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성과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지정 취소 절차가 시작되자 한국교통대 교수회가 오늘 윤승조 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교수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학교 본부의 무능과 실행력 부재가 누적된 구조적인 실패라며 총장 사퇴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한국교통대 대학본부 측은 최악 지정 취소 상황이 오더라도 지역 생존을 위해 국립대 통합은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북대 역시 교육부에 즉시 이의 신청을 제기해 절차적 공정성 회복과 평가 등급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입니다. 청주 육거리 시장 만원 치맥 페스타가 오는 3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운영 시간은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청주 육거리 시장 만원은 지난해 모두 26차례 운영돼 16만 명가량이 방문했습니다.
보은경찰서가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훔쳐 몰고 간 5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쯤 보은군의 한 도로에서 키가 꽂혀 있던 1톤 트럭을 몰고 집으로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트럭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의 자택에서 검거했으며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충주시 노은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거주자 2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건물이 전소되며 소방서 추산 5,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